안녕하세요.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면 그걸 소비지까지 보내는 것을 전력이 수송된다라고 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하면 발전소에서 소비지까지 보내는 거, 그걸 수송한다는 거죠. 전력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전력이라는 말은 일정 동안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러면 1조를 세커라고 하고 전기에너지 단위는 줄이거든요. 그러면 전력은 1초 동안에 얼마의 줄의 에너지로 전기가 보내졌을 때를 또는 썼을 때를 전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줄 퍼 S 이거를 줄 퍼 S를 또 다른 말로 와트라고 해서 전력을 뜻합니다. 전력은 기호로 P로 나타나기도 해요. 선생님 노트북에 보면 소비 전력이 60W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선생님 노트북은 60W의 그 전력으로 1초 동안에 60줄의 전기 에너지로 잘 이용된다. 전기 에너지 잘 쓰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요. 어떤 전류가 흐를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데 흐르려면 그것을 밀어주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전압 V 이 두 개를 곱하면 전력 P가 됩니다. 그리고 전압은 V는 IR이라고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IR을 대신 넣어서 I 곱하기 R 곱하기 I 하면 I 제곱 R 이런 식으로도 전력을 구할 수 있어요. 전압이랑 전류를 곱해도 전력을 구할 수 있고요. 거기 흐르는 전류의 제곱이랑 거기 흐르는 그 전선에 흐르는 저항의 을 곱한 것도 전력을 구할 수 있다. 전력을 표시를 우리 같이 한번 약속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잘 기억해둬야지 나중에 안 헷갈려요. 발전소에서 정작지기 유도에 의해서 보내지는 그 전력, 그 전기 에너지를 송전 전력, 보내다 전기, 송전 전력이라고 하고, 를 비송전이라고 우리 같이 약속할게요. 비송전. 전력을 발전소에서 보내면 전기 제품까지 우리 집에 와요. 그럼 전기 제품에서 그걸 써요. 이때 쓰는 그 전력을 소비 전력이라고 하고 피소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전기 제품까지 우리 집까지 오는 동안에 그 선에서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게이트 있죠. 그 손실되는 그 전력을 손실 전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 손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력 수송 과정. 발전소에서 지금 보내는 전력을 뭐라고 했습니까? 피송전. 그다음에 송전선, 알루미늄 송전선을 따라서 쭉 가서 우리 가정에서 도달하죠. 이때 전기 제품이 쓰는 전력을 소비 전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발전소 가까이에서 보면 어떤 변전소가 있어요. 변전소에 어떤 변전소가 있고요. 또 가다 보면 송전탑이 있습니다. 아주 키 큰 송전탑. 아까 사진으로 봤죠? 그다음에 송전선이 쭉 가죠. 이 송전탑은 송전선을 받쳐주겠죠. 가다가 우리 집 근처쯤에 오면 또 다른 집 근처에 있는 변전소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면 집 바로 가까이에 변압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집 가까이 있다고 해서 주상 변압기. 그리고 가정으로 전력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바로 다 여기에 쓰인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넓은 긴 길이의 송전선을 거쳐오면서
그 전류가 흐르면서 이 선에 저항이 있으니까 그 저항으로 인해서 보내진 전기 에너지가 다 여기에다가 쓰이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손실이 돼서 밖으로 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실되는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이 전력을 우리가 최대한 줄이게 되면 비손실이죠. 이 손실 전력을 최대한 줄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전력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력 수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이 손실 전력을 줄이는 게 우리 제일 이번 시간의 관건이겠습니다. 자, 여기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분명히 여기 손실 전력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리고 저항도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손실되는 전력은, 즉 손실되는 그 전기 에너지는 송전선에 있는 저항과 그리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전력은 V 곱하기 I였지만 저항과 전류를 다 포함하는 식도 있었죠. 전력은 I 제곱 R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랑 여기 흐르는 저항을 이런 식으로 곱해서 손실 전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EI를 줄이는 거죠.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그 송전선을 흐르는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되면 손실 전력 줄어들 거고, 아니면 저 송전선을 저항이 적으면 또 손실 전력이 줄어들겠죠. 그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실 전력은 저항이 어떨수록 저항이 낮을수록 전류도 어떨수록 적게 흐를수록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된다? 적어진다. 자,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여기 있는 저항을 한번 낮춰 볼게요. 송전선의 저항을 낮추는 방법은 저항이 낮은 금속을 쓰면 되겠죠. 알루미늄 말고 또 더 좋은 것들이 개발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알루미늄을 쓴다면 자, 여기에 알루미늄 송전선이 좀 굵어요. 그리고 여기는 좀 얇아요. 여러분, 굵은 송전선이 더 전류가 잘 흐를까요? 얇은 송전선이 더 전류가 잘 흐를까요? 그렇죠. 굵은 송전선이 더 전류가 저항이 적게 잘 흐르겠죠. 그래서 자, 송전선을 어떻게 하면 굵게 하면 저항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좀 더 굵게 해서 송전선을 굵게 한다면 저항을 낮출 수 있다. 그렇지만 어려운 점은 송전선을 굵게 하면 제작 비용이 높아지겠죠.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높아진 이 무거워진 송전선을 지탱하기 위해서 송전탑도 또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더 튼튼해야 되니까 더 높이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저항을 낮추는 방법은 또 이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알루미늄을 그대로 쓰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낮추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발전소에서 보내진 전력이 있는데 여기에 전력이 어떻게 나옵니까? P는 IV로 흐르죠. 그런데 이 송전선을 흐르는 이 전류를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선생님이 얘를 줄이고 싶어요. 이 선에 흐르는 얘를 줄이고 싶어. 그런데 발전소에서 보내지는 송전 전력은 동일합니다. 예, 동일해요. 동일한데 전류를 좀 적게 흘리면은 좋을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전류가 많이 흐르면 그만큼 자꾸 저항과 부딪히니까.
얘를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송전 전력은 똑같고 전압을 높여주는 거예요. 전압을 높여서 더 세게 밀어주면 약하게 조금 더 약한 전류를 가지고도 이만큼의 송전 전력이 요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볼게요.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력은 변화시키지 않아요. 예, 이 아이는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전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한다고? 전압을 높여서 보내자. 전압을 높여서 보내자. 그러면 전류가 좀 줄어들어도 송전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식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얘를 높이자. 그러면 전류는 줄어들어도 얘는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걸 어디서 해주냐면 발전소 근처에 변전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전압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낮춰서 송전선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변전소의 전자는 뭐겠어요? 뭘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압을 변화시키죠. 변전소의 변전소 안에 보면 변압기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 강의에서 변압기 보여줬어요. 변전소 안에 있는 변압기. 그 변압기에서 전압을 높여가지고 전류를 줄여서 송전선으로 쭉 보내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강의 그림 기억나요? 예, 여기 보내는 전압이 변전소에서 갑자기 높아졌죠. 높아져서 보내줬죠. 높아진 이유는 뭐라고? 전류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발전소에서 일단 220kW를 보냈다고 쳐요. 걔가 220kW를 보내는데 거기에 22kV로 밀어줬어요. 그러면 얼마의 그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10A가 흐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10A로 흘러서 송전선으로 가게 되면 송전선에서 전력이 흐를 텐데 손실 전력이 나올 텐데 전력은 손실 전력은 특히 전류와 저항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식을 넣을게요. 전류와 저항을 넣어서 전류를 넣었어. 10이야. 10의 제곱 곱하기 R인 거죠. 그러면 10A를 그 발전소에서 이렇게 보낸다면 송전선에서는 손실 전력이 이렇게 해서 100R만큼 R은 알루미늄이 가지고 있는 저항일 건데요. 100R만큼이 그 송전선을 통해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는 근처 변전소에서 뭐는 그대로 유지시켜요. 소중한 전기 생산한 얘는 그대로 보내면서 전압을 높이는 거예요. 얼마큼 높였어요? 220kV가 됐어요. 아까 얼마였어요? 22kV였죠? 그런데 220kV로 전압을 높인 거예요. 자, 얼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어떻게? 전압은 몇 배? 22kV를 보낼 아이를 220kV까지 변전소에서 높여가지고 전압을 높여서 보냈어요. 10배죠? 그럼 계산해 보세요. 자, 전력은 그대로인데 전압은 10배 높아진 220kV면 암페어는 1A로도 이제 이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1A만 전류가 흘려도 됩니다. 자, 즉 어떻게 됩니까? 전압을 10배 했더니 전류가 변전선을 지나게 되면 몇 배가 돼요? 10분의 1배가 되죠. 10에서 1이 된 거잖아. 10분의 1배가 된 거고 그러면 이때 송전선에서 흐르는 손실 전력을 구해보면 이것도 역시
전류랑 저항이 들어간 식유에다가 전력을 구하면 I가 1이었죠. 제곱 R 면 얼만큼? IR만 손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어땠어요? 100R이었어요. 100R만큼의 손실 전력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IR이야. 얼만큼? 손실 전력이 얼만큼? 10분의 1의 제곱 만큼 줄어들었죠. 100R인데 1R만 손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전선을 통해서 손실이 되게 적게 되는 거잖아요. 즉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그 손실 전력이 발전소에서 그냥 보낸 것보다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가지고 전류를 낮춰서 보내면 손실 전력이 더 줄어들죠. 그지?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더 좋은 방법으로 저항을 낮출 수도 있지만 저항은 그대로 두면서도 전류를 낮추는 것을 하면 전압을 높이면서 전류를 낮추고 그러면서 손실 전력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정리를 할게요. 발전소에서 보내진 전력을 수정할 때 뭐는 그대로 둡니까? 전력은 그대로 두고요. 전압만 10배였는데 10배일 수도 있고 2배일 수도 있고 3배일 수도 있고 4배일 수도 있고 하니까 n배라고 할게요. 전압만 n배로 증가시킨다면 전압을 n배로 증가시키면 전류는 몇 배가 되겠습니까? 전압이 10배일 때 전류는 10분의 1이 됐죠. 왜냐하면 뭐가 똑같으니까 전력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전류는 n의 제곱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선생님 잘못했네. n의 제곱분의 1배가 아니고 뭐예요? n분의 1배죠. n분의 1배. 전류는 n배가 되죠. n분의 1배가 되고요. 자, 이 n분의 1과 1로 흐르는 그 손실 전력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손실 전력 P, 손실 전력은 n분의 1이라고 하는 I 제곱의 R, 즉 얼마? n의 제곱분의 1R만큼 손실 전력이 생기겠죠.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전압을 몇 배 증가시키면 전류는 전력이 그대로기 때문에 전류는 n분의 1배가 되고 n분의 1이 된 그 전류를 넣어서 손실 전력을 구하면 손실 전력은 이렇게 n의 제곱분의 1R만큼이 계산된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했던 그림 볼게요. 여기서 전압이 높아졌죠? 전압이 V가 높아졌죠? 그 말은 발전소에서 송전 전력이 보내지는데 여기서 이만큼 전압을 높였으니까 전류는 어떻게 됐겠어요? 낮췄죠.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손실 전력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나중에 집까지 갈 때쯤 되면 여기 변전소에서는 다시 어떻게 하냐면 집까지 오면 집에서는 너무 센 전압이 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다시 전압을 낮추게 되죠.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전류가 높아지게 될 거고 그 전류가 또 각 가정으로 흘러들게 되겠죠. 그래서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 또 여기 있는 주상 변압기 이런 변압기들이 이렇게 전압을 느렸다가 줄였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면서 우리 각 가정에 최대한 손실 전력을 줄이면서
도달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